경비, 이 사람 당장 내보내요. 여기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나 몰라도 당장 쫓아내라고. 잠깐만요. 저도 입장권이 있고 여기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초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초대를 받았겠어?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못 나가겠다면 내가 직접 불러서라도. 관람객들 사이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도영 아트 갤러리의 로비는 평소라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조용한 작품 감상 분위기로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예민한 고성이 갤러리 천장을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중심에는 축구 스타 손흥민이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모자에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이들은 적지 않았다. 다만 아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를 내쫓으려 드는 광경을 예상하진 못했다. 주변인들은 누군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보았지만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잠시만요. 저 그냥 전시를 보러 온 거고 초대도 받았어요. 손흥민은 당황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즉 지금 그를 내쫓으려는 인물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초대장이라고? 당신이? 사람을 잘도 속이네. 내가 이 갤러리 정기 후원자 중 한 명인 박도윤이야. 내가 아는 명단에 당신 같은 이름은 없어. 물론 안 적혀 있겠죠. 하지만 갤러리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 숨은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을 후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 행사라길래 저도 기여를 해볼 생각으로. 무슨 재능? 당신이 공을 잘 차는 건 알겠는데 여긴 고상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이름난 축구 선수가 괜한 의무감으로 쓱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야. 사람들은 둘의 대화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갤러리 안내 데스크 쪽을 가리키며 저쪽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박도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어쨌든 이 하이엔드 갤러리는 아무나 환영하는 곳이 아니야. 표가 있다고 해도 난 네가 여기 어울린다고 보지 않아. 저도 축구선수 이전에 한 명의 미술 애호가로서 작가분들 응원하러 온 거예요. 헛소리도 작작해.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들 시선 끌지 말고 빨리 나가. 아니면 보안 요원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이때 옆에서 두 명의 관람객이 조심스럽게 수군거렸다. 저거 손흥민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진짜네. TV에서 보던 그 얼굴이잖아.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막대하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 보니까 되게 심각하네.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살짝 녹화하는 듯 했다. 몇몇 사람은 이미 작은 목소리로 이런 건 문제된다면 SNS에 올려야 하지 않냐며 술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며 말했다. 부탁이니 일단 데스크에서 제 초대 명단을 확인해 주세. 저도 확인받았고 오늘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정중히 왔을 뿐입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으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다른 관람객들도 이 말에 호응하듯 누군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정말 행사 초대받았다면 왜 저분이 저렇게까지 몰아쓰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손흥민을 몰라볼 수가 있지? 그때 누군가 작게 계속 지켜봐야지. 이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중얼댔고 또 다른 이는 저것도 차별 아니야? 축구 선수라고 무시하는 건가? 라며 주변인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인 박도윤은 자신이 누구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인지하고 있어도 그에 대한 존중 따위는 전혀 없는 듯 보였다. 오히려 그는 더 목소리를 높였다. 실력이 어떻든 해외에서 유명하든 여긴 축구와 무관한 예술 세계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길거리에서나 인기가 있는 거지. 이 갤러리만큼은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받는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아니 저기, 손흥민 선수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갤러리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명찰에 윤혜린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명단 다시 확인해 볼게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자 박도윤이 노려보듯 직원에게 물었다. 윤 대리, 대체 누구 허락으로 이런 사람을 초대한 거죠? 이 갤러리에 무슨 수준 높은 전시가 열리는지 당신도 알잖아.
괜찮은 초대 명단을 꾸려야 했을 텐데 이렇게 함부로 문을 열어놔서 혼란이 생긴 거라고. 윤혜린 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뒤적였다. 박 후원자님, 오늘 행사는 우리 갤러리가 주최한 신진 작가 후원 프로젝트의 특별 초청 행사예요. 여러 분야의 유명 인사분들을 모셔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 홍보와 후원을 독려하려고 기획된 거고요. 여기 손흥민님 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네, 여기 보세 손흥민이라고. 갤러리 측에서 직접 초청장을 보냈고 후원금을 통한 청년 작가 지원 의사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 취지에 맞춰 특별히 안내해 드리라고. 박도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류를 슬쩍 훑더니 코웃음을 쳤다. 누가 초대한 건진 몰라도 참 어이가 없네. 후원금을 낸다고 해서 초대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그 액수가 얼마나 되길래? 여기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나. 이런 하찮은 유명세로 들이밀 만한 곳이 아니라고. 손흥민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작품의 가치가 높은 만큼 좀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감상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축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술을 좋아해서 찾아왔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름다운 조각들과 대형 캔버스 작품들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긴장감 때문에 작품에 집중하기조차 어려워 보였다. 갤러리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관람객들이 이거 너무 한쪽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민망하다. 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 혹시 오늘 전시 관람에 불편을 끼쳤다면 제 잘못이죠. 다만 전 초대를 받았고 작가분들께도 힘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손흥민은 최대한 차분히 사과를 표했다. 그러자 한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작게 속삭였다. 어머,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바른데 왜 저 후원자는 저렇게 쓸데없이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게 예술적 지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도 웃기고 초대받았다는데 뭐가 문제지? 그냥 본인이 이 갤러리에서 권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가 봐. 갈수록 소란은 커지고 로비에 모인 인원들도 늘어났다. 몇몇은 영상 녹화를 시도하며 SNS 라이브를 켜는 모습도 보였다. 다들 잠시 집중해 주세요. 어딘가에서 갤러리 매니저 신지혜가 급히 달려와 외쳤다.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게 번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모두 흥분하지 말고 혹시 문제 제기할 사항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녀는 박도윤에게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박 후원자님, 우선 손흥민 님이 공식 초대 명단에 계신 건 사실입니? 후원자님께서도 우리 갤러리를 아끼고 지원해 주시는 중요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박도윤은 썩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입을 열었다. 매니저님. 나는 이 사람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본다니까요. 축구로 유명하다고 갤러리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인기만 이용하려는 게 뻔하잖아요. 손흥민은 차분히 대꾸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 찍고 싶었으면 이미 미디어나 기자들과 함께 왔겠죠. 이렇게 혼자 편하게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도 이 전시를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실제로 예술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다 섬세한 감상이 가능한 건 아니야. 갤러리 한가운데에서 쏟아지는 시선에 손흥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사실이니 저는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습. 전시된 청년 작가분들과도 대화 나누고 싶고요. 당신이 청년 작가들이랑 무슨 공감대를 나눈다는 거야? 선수 생활이 바쁠 텐데 그림을 얼마나 이해하겠어. 그때 한쪽에서 작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주저하며 한마디 거들었다. 실례지만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 작품을 출품한 강주형님니 손흥민 님이 제 그림에 관심 가져주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거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제가 SNS를 통해 강 작가님의 작품을 좀 봤어요.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고 젊은 에너지와 메시지가 느껴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 전 제 작품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유명 인사가 관심을 보인다는 건 작가 입장에서 큰 격려가 되거든요. 박도윤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냥 유명인에게 홍보하면 작품값이 뛰지 않을까 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얕은 목적 아닌가요? 작가 양반? 강주형 작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님니 오히려 손흥민 님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니까 제 작품이 국제적으로도 알려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국 미술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관람객들이 다시 술렁였다. 이건 좀 너무한다. 누가 봐도 손흥민이 진심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저런 후원자도 있구나. 후원금 내는 걸로 사람을 차별하네. 계속 지켜보다가 이거 문제가 있으면 다들 나서야 해. 중간에서 신지혜 매니저가 손사래를 치며 다들 소란을 자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과열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작품 구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호하게 밝혔다. 축구만 하는 사람이지만 미술을 통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많습.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여러분께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몇몇 관람객이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자신의 관심사에 이렇게 정중히 접근하는 태도, 보기 좋네. 맞아, 정말 진심이 느껴져. 하지만 박도윤은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았다. 박수 칠 일이 뭐가 있어. 돈 많은 축구 선수가 그림 몇 점 사가면 그게 예술 발전에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야? 저건 그저 본인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라고. 그러자 강주영 작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후원자님, 저는 솔직히 후원자님이 우리 갤러리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잘 압니. 이번 전시를 포함해 이 공간 유지에 기여가 크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신진 작가들에게는 대중들의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꼭 미술계 내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 손흥민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감동받았다면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테니까요. 대중? 난 대중이 아니라 예술계가 인정해주는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 그림이나 산다고 해서 작품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관람객 중 일부가 스마트폰을 꺼내 얼굴을 찌푸린 채 촬영하고 있었다. 진짜 심하다. 이건 차별 아니야? 저 사람 지금 당신 같은 사람 운운하는 거 듣고 있지? 확실히 선을 넘고 있어. 갤러리라고 해서 자유롭게 문화생활하러 온 사람을 배척하면 어떡해. 그 모습에 신지혜 매니저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촬영은 자제 부탁드려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대화가 필요합니. 지금 SNS에 올리는 건 금지된 건 아니지만 부디 지나친 혼란은 피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갈등은 빠르게 온라인으로 퍼져나갈 기색이 역력했다. 손흥민은 주위 시선을 신경 쓰며 작게 한숨 쉬었다. 제가 죄송합니. 오히려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전시를 보러 온 건데 방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럴 거 없어요. 손흥민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네요. 이런 환영받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어서. 옆에 있던 한 여성 관람객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러게요. 오늘 특별 초청 행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손흥민 님이 주빈 중 한 명이셨군요. 갤러리 취지에도 맞는 건데 왜 저렇게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박도윤은 거센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걸 느끼면서도 고개를 젓는다. 이 사람들 참 진짜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구만. 갤러리라는 공간은 마음만 있다고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수준 높은 안목과 교양이 있어야지. 그게 예술에 대한 존중이지. 그 말에 한 관람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예술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자들이 막 들어와서 작품을 평가하면 작가에게도 실례지. 함부로 가격이나 매겨대면서 제대로 된 미술 시장을 교란하는 거라고. 손흥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축구계에서 뛰며 축구 역시 대중 스포츠지만 그 안에 깊은 예술성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믿습. 제가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며 배우고 감상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이 말에 갑자기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감동했는지, 와, 맞는 말이다. 라고 작게 탄성을 흘렸다. 그러자 박도윤은 약간 주저하는 듯 하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잘못이라고는 안 했어.
하지만 여긴 제한된 공간이고 그만큼 높은 자부심이 있는 곳이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는 말이야. 어쨌든 난 이 갤러리를 후원하는 입장이니 출입 여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 구단주의 VIP석처럼 이곳에도 VIP만 출입 가능한 룰이 있다고. 그는 갤러리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갤러리 레벨이 유지되려면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접근을 제한해야 해요. 특히 이렇게 언론이나 SNS로 이슈를 만들어 자칫 갤러리를 시끄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더욱. 그 순간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참아왔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죄송한데 박도윤 후원자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분들과 대화 나누고 필요하다면 후원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걸 그렇게 큰 문제로 보시는 겁니까? 글쎄, 그게 문제야. 당신처럼 유명 인사가 막 들어와서 이 작품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사진 찍어 SNS에 올리면 그게 바로 예술 소비가 되는 거지. 깊은 이해도 없이 상품화해버리는 행위를 나는 용납 못하겠어. 이에 한쪽에서 찍고 있던 관람객이 못 참고 말했다. 저기요, 예술이든 스포츠든 대중이 함께 즐기고 지지해줘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비밀 조직처럼 스스로 고립시키면 뭘 얻어요? 작가분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 이 상황이 퍼지면 갤러리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 박 후원자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내가 후원자니까 내 말이 곧 규칙이다라고 주장하시면 결국 갤러리 측도 곤란해질 텐데요. 분위기는 점차 선명하게 갈리고 있었다. 박도윤 편, 갤러리에 대한 자부심, 폐쇄적이라 해도 일정 기준과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손흥민 편, 예술은 열려 있어야 하며 초대받아 왔으면 환영받아야 한다는 쪽. 심지어 방금 전까지 중립이었던 몇몇이 이건 역차별이잖아. 유명인이면 더 찬성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신지혜 매니저가 팔짱을 풀며 중재에 나섰다. 조습. 우선 손흥민님은 정식 초청받으셨으니 전시를 관람할 자격이 있어요. 이건 갤러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입니. 다만 박 후원자님 말씀처럼 갤러리가 지향하는 미술적 수준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인정합니. 혹시 서로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대화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손흥민 님이 미술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 전시를 지원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후원자님도 그걸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댔다. 그래,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면 되지. 굳이 내쫓을 필요가 있나? 보통은 갤러리 측이 초대한 거면 문제없지 않나? 하지만 박도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눈빛이었다. 글쎄, 들어봐야 딱히 달라질 게 있을진 모르겠어. 손흥민도 흔쾌히 대답했다. 예, 저야말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 저도 제가 축구 선수라는 이유로 미술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다르게 살아온 이들이 만나서 새롭게 해석하고 교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한 관람객이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저기, 손 선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갤러리 옆에 작은 라운지에서 간단히 대화하는 자리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어떻게 미술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습, 저도 여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로비를 빠져나가며 갤러리 내부 라운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박도윤 역시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따라갔다. 라운지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듯 둘러앉았다. 갤러리 직원들은 간단한 차와 물을 준비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원정 경기 때마다 현지 미술관을 종종 방문했습. 사실 축구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 때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는 게 큰 위안이 되기도 했거든요. 손흥민의 이야기에 관람객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외 경기 투어하면서 대표적인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훑어본 건가요?
누군가 질문했다. 네, 맞습.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갔지만 점점 미술을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시간을 내서 전시를 보려고 하고요. 저 나름대로 그림과 조각, 사진전 등 다양한 장르를 접했고 작가의 배경이나 작품의 스토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가 물었다. 그럼 한국 미술에도 관심이 있으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해외 매체에서 한국 작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뻤어요. 유럽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분들 작업도 본 적이 있고요. 이 갤러리도 오래전부터 유명하다고 들어서 언젠가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를 받아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도윤에게 옮겨갔다. 박 후원자님, 이런 손흥민님의 얘기를 들으시니 어떠세요? 누군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글쎄요, 그럴듯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 여전히 회의적이에요. 대중성만 앞세워 작품 가치가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손흥민이 다시금 밝혔다. 저도 이해해요.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단순히 트렌드에 휩쓸려 값이 오르거나 혹은 소비되는 걸 작가분들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주의하려고 해요. 작품을 살 때도. 그저 화제성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을 담아 고르겠다는 겁니다. 강주영 작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중요하죠. 다만 대중적 노출이 되면 저처럼 무명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결국 제가 작품으로 더 노력해야겠지만요. 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옆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 관람객이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미술 전시를 찾아주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모두가 예술에 쉽게 다가갈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전문적인 심미안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은 관심에서부터니까요. 박도윤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단지 관심이나 열정만으로 예술을 운운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갤러리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신지혜 매니저는 착잡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그렇다면 후원자님이 우려하시는 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예술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수준 높은 컬렉터들과 작가들만의 교류 장소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오늘처럼 영상이 찍혀 퍼져나가면 이미지만 소비하고 말 테니까.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며 약간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갑작스레 등장해서 불편을 드린 건 인정합니. 하지만 저도 선의로 초대받아 왔고 갤러리에 손해를 끼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작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는 취지라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그렇죠. 대중 스타가 갤러리를 찾으면 보통 사람들도 나도 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게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일반인이 갤러리 문턱 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너무 고급스럽고 폐쇄적으로 느껴져서잖아요. 이 기회에 문턱을 낮추면 작가들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때 스마트폰 알림음이 라운지에 울렸다. 이거 봐요. 벌써 SNS에 오늘 일이 올라왔나 봐. 실시간으로 반응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진짜네. 손흥민 아트 갤러리서 입장 거부당해 라는 제목으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신지혜 매니저는 점점 초조해졌다. 이제 정말 공개된 상황이네요. 박 후원자님,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갤러리도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괜히 후원자님의 뜻과 달리 특권을 내세워 방문객을 쫓아낸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박도윤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더니 심드렁하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어쩌라고? 난 이미 내 의견을 말했어. 초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갤러리 대표나 매니저가 책임질 거라면 난 손 떼겠다. 후원자님, 다만 이런 식으로 문을 여는 순간 갤러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라고요.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판이 되어 갔다. 라운지 안팎에서 사람들이 비밀스레 대화를 나누며 이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심각한데 손흥민한테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다니
인종차별이나 신분차별 같은 느낌도 풍기는데?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여기. 혹시 손흥민 선수님 계십니까? 직원의 안내를 받은 한 무리가 들어왔다. 그 중에는 몇몇 청년 작가와 다른 후원자들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같이 초대를 받은 김유정 작가예요. 마침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기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그녀 뒤로는 또 다른 인물들이 머뭇거리며 들어서더니 상황을 대충 살핀 뒤 물었다.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뭔가 시비가 붙었다던데.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갤러리 관리 직원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김유정 작가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네요. 우리가 신진 작가 프로젝트를 한 이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작품을 알리고 새로운 눈길과 후원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손 선수 같은 해외 영향력이 큰 분이 오시면 얼마나 큰 응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내려 하시는지. 김유정 작가가 박도윤을 향해 똑바로 바라봤다. 박 후원자님, 물론 이 공간을 후원해 주시는 건 늘 감사해요.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대중과의 교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갤러리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작품에 정통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온다면 그게 예술의 문턱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고요. 그 말을 듣던 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늘 내가 이 갤러리를 위해 기부하고 작가들도 지원해 왔는데 이렇게 모두가 내 의견에 반대할 줄은 몰랐군. 이에 손흥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다. 후원자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열성 팬처럼 찾아와서 혹시라도 이 공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요. 하지만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면 좋겠습. 저는 정말 이곳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 미술계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후원자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 선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결코 예술을 가벼이 보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국내외로 많은 팬이 있는 분이 작품을 하나 소개만 해줘도 작가 입장에서 엄청난 홍보가 되죠. 그럼 작품이 팔리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자 김유정 작가가 갑자기 손흥민을 향해 물었다. 손 선수님,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 작업실에도 와 주실 수 있나요? 제 작품 3개나 메시지를 직접 들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좋습니다. 박도윤은 여전히 묵묵히 있더니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좋아,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더 이상 막지 않겠소. 하지만 난 내 소신이 분명하다는 걸 알아두길 바랍니. 갤러리가 가벼운 공간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생각해 봐야 할 거요. 그는 그렇듯 강경한 말을 남기고 라운지 밖으로 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어쩌죠? 그냥 가버렸는데? 당장은 저렇게 마음이 다치신 것 같으니 좀 시간을 드려야겠죠. 오늘 행사는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 그러게요. 우선 손 선수님과 작가님들의 대화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전시 섹션별로 이동하면서 의견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긴장된 공기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 애썼고 로비에서 시작된 갈등은 일단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각자 마음 한구석에는 이대로 끝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남아 있었다. 라운지 밖 복도 한 구석에 서 있던 박도윤은 홀로 표정이 심란해 보였다. 이런 식으로 대중에게 노출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건가? 그는 스마트폰에 뜨는 알림, SNS 올라오는 댓글들을 흘끗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가면 괜히 나만 악역이 되는 건데. 그래도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 한편 손흥민은 관람객들과 작가들의 안내를 받아 갤러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대형 캔버스와 다양한 설치 작품을 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솔직히 표현했다. 와, 이것도 정말 멋있네요. 강렬한 색감인데 뭔가 선수 생활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비슷해요. 오, 손 선수님, 어떻게 그렇게 표현력을 잘 하시죠? 작가들도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지만 이렇게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니까 뿌듯하네요.
김유정 작가의 작품 앞에 서서는 진지하게 작품에 담긴 의미를 물었다. 파란색이 많이 쓰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기엔 어떤 고독감과 희망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상실감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의 빛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주로 파란 계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톤이 섞여 있어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려고 했죠. 멋지네요. 축구도 팀이 잘 안 풀릴 때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며 분위기를 바꾸곤 하거든요. 뭔가 통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대화가 오가자 주변 관람객들은 분명히 느꼈다. 아, 이 사람은 그냥 유명세로 예술을 건드리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있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이대며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이들은 동영상을 찍으며 손흥민 선수가 작품 감상 중이야 라며 흥분했다. 이미 SNS에는 손흥민 갤러리 방문이 화제가 되어 가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나 갤러리 투어를 마친 손흥민은 점점 밝은 표정이 되었다. 여러 작가와 대화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은 듯했다. 그런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다. 곳곳에서 아까 그 후원자는 어떻게 됐냐? 그냥 돌아갔대. 하는 대화가 들려왔다. 후원자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손흥민은 강주형 작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 때문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한국 미술계가 대중성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이요. 강주형 작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전시마다 완전 폐쇄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분들과 더 많이 개방하자는 분들 간에 충돌이 종종 있어요. 박 후원자님은 전통과 권위를 지키고 싶으신 거겠죠. 그건 이해하지만 좀 더 열린 대화를 할 순 없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지혜 매니저가 다가왔다. 손 선수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둘은 갤러리 사무실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신 매니저는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SNS에서 일이 크게 퍼지고 있어 아까 상황 녹화된 영상이 이미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에요. 저희도 예측했지만 이렇게 빨리 불이 붙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갤러리에 큰 타격이 생길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손흥민님을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박 후원자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향후 후원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제가 괜히 이걸 크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됨니 저도 미술계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는데. 아니요, 손 선수님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갤러리도 대중에게 좀 더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후원자님들 중 일부가 보수적인 편이라 이렇게 충돌이 생긴 거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손 선수님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갤러리가 나쁜 곳이 아니라 오해가 있었다고.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저도 그렇게 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이 오히려 갤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곧이어 그는 자신의 SNS를 열고 간단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늘 뜻깊은 신진 작가 후원 전시에 참석했습. 예술 세계는 여러 관점이 모여 발전하는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작가님들과 교류하면서 배워가겠습. 저를 방해주신 분들 그리고 갤러리를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미술 전시를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신 매니저는 그 글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정말 세심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이제 기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텐데 혹시 인터뷰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전 괜찮아요. 다만 갈등을 키우고 싶지는 않아서 갤러리 측과 충분히 대화한 뒤에 제가 필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 취재진 몇 명이 도착해 있었다. 손흥민 갤러리에서 입장 거부당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하고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했다. 사람들 틈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손흥민은 차분히 답했다.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 저는 초대받아 왔고 충분히 작품도 감상했습. 예술계에 대한 존중은 변함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었다. 하지만 영상에선 이런 곳엔 너 같은 사람은 안 어울린다는 심한 말도 들으시던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예술의 문턱이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 그래서 앞으로 갤러리와 함께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 편하게 전시에 오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때 박도윤이 멀리서 인터뷰 장면을 지켜보는 듯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복도 끝에 서서 고개를 돌렸다. 며칠 후 도영 아트 갤러리는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일어난 소란은 내부적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손흥민 님은 정식 초대 손님으로서 우리 갤러리를 방문하셨습. 갤러리는 앞으로 더 많은 대중과 작가를 연결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안팎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후원자 중에 박도윤 씨 세력이 커서 이대로 버티기 힘들지도 몰라. 또 다른 후원자들도 보수적이라면 갤러리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잖아.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손흥민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제가 작은 규모라도 후원 모임을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갤러리를 방문하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초청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 데이를 마련해 보는 거죠. 미술에 대해 잘 모르거나 미술관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편히 올 수 있는 날로요. 그 제안을 들은 신지의 매니저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자금 면이나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건 제가 일정 부분 지원하겠습. 기업 후원도 함께 유치해서 오히려 문턱을 낮춘 행사를 크게 열면 어떨까요? 대신 박 후원자님 같은 분도 초대해 대화의 기회를 드리고요. 서로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어요. 매니저와 직원들은 눈이 커졌다.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손흥민님 바쁘실 텐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적극 돕겠습.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소수만의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열리는 곳이 되면 좋겠거든요. 곧바로 갤러리는 내부 협의를 거쳐 한 달 뒤 모두의 예술, 함께하는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데이를 개최하기로 했다. 손흥민이 행사 홍보 영상에도 직접 출연하고 SNS에 홍보글을 올리자 폭발적인 관심이 모였다. 우와, 손흥민이 직접 기획한 행사라니 놀라운데? 축구 팬들이 대거 몰려오면 어떡하지? 근데 오히려 신진 작가들에겐 좋은 기회 아닐까? 맞아, 너무 기대돼. 나도 미술관 잘 안 가봤는데 이 핑계로 가봐야지. 행사 당일 갤러리 앞은 꽤 붐볐다. 가족 단위부터 젊은 연인들, 그리고 축구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입구에선 줄이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며 웃는 사람도 있었고, 몇몇 열렬한 축구 팬들은 유니폼에 사인을 받으러 온 듯했지만 동시에 그림도 보자. 생각보다 재밌을지 몰라.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전부터 전시실들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각 섹션마다 신진 작가가 직접 작품 설명을 해주었고, 손흥민은 곳곳을 다니며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갤러리에 오셨다고요? 어떠세요? 아, 네. 사실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작가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좋네요. 생각보다 흥미롭고요. 그렇죠? 저도 오늘 작품들을 새로 봤는데 한국 미술계에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참에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박도윤이었다. 그는 행사가 시작된 뒤 꽤 늦게 나타났지만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박 후원자님, 와 주셨네요. 손흥민이 반갑게 손을 흔들자 그의 눈길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내가 이 행사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열 줄은 몰랐어. 갤러리를 돌아보던 박도윤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에 살짝 놀란 기색이었다. 일반 관람객이 작가와 직접 대화하며 무슨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묻고 감동을 표현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군. 시끄럽지 않나?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시라고 조금 시끌벅적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작품을 조용히 감상하고 싶은 분은 별도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이렇게까지 열리면 작품 이해도가 낮은 관람객이 늘어날 텐데 작가들은 괜찮대? 오히려 작가분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시던데요. 처음엔 낯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보내주는 솔직한 감상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요. 그리고 판매 문의나 후원이 늘고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박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방금 전까지 한 중학생이 작가에게 이 색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좀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하자 작가가 웃으며 그게 내가 가진 불안감을 표현한 거야. 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거기서 아이는 그럼 이 그림이 마음속 불안을 나타낸 거예요? 완전 재밌다. 하고 반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박도윤은 작게 중얼거렸다. 재밌다라. 불안을 표현한 작품이 재밌다고. 그런 감상도 가능하단 말이군. 그때 김유정 작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박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 제 새 작품도 보러 오셨어요? 새 작품? 아, 응. 예전보다는 색감이 조금 바뀐 것 같네요. 네, 이번엔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불안이 있어도 그 안에 반짝이는 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렇군. 예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손흥민이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다. 저도 김 작가님 작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시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시네요. 네, 물론 아직 미숙한 점도 있지만 이번에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 저도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후원자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내가 아는 갤러리는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북적이는 건 좀 낯설어서 그래. 그래도 작가가 좋다면 뭐 나도 반대만 할 순 없겠지.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작게 미소 지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작품 앞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점심 무렵 갤러리 정원에서는 작은 행사도 열렸다. 예술과 스포츠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토크쇼가 진행되었는데 손흥민이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니.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갤러리에 오셔서 다양한 작품과 작가님들을 만나주셔서 정말 기쁨니. 저는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문화와 예술이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술을 조금 덜 어렵게,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박수 소리를 기다렸다가 덧붙였다. 저 역시 미술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고 신진 작가님들의 창의력을 보며 영감을 얻고 있어요. 오늘을 계기로 더욱 많은 분이 갤러리는 나도 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무대 아래에 있던 작가들과 관람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그 말에 공감했다. 진짜 멋있다. 축구 선수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네. 나도 그림 그려보고 싶어지는 걸. 토크쇼가 끝나고 군중이 흩어질 즈음 박도윤이 다시 손흥민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훨씬 유화적인 표정이었다. 손흥민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조용한 응접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긴 뒤 그는 마음을 다잡은 듯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축구 선수라고 해서 갤러리에 안 어울린다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건 잘못이었지. 그땐 갤러리가 본연의 품격을 잃을까 걱정했거든. 이해함니. 저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순 없죠. 그런데 오늘 행사를 쭉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미술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작품을 더 가깝게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물론 아직 내 취향은 조용히 감상하는 쪽이지만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게 예술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몰입하는 관람도 멋지고 작가와 대화하며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말에 박도윤은 살짝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시끄럽게 접근하면 작품이 가볍게 소비되는 것 같아 예술이 훼손되는 기분이 들었어. 사실 나에겐 예술이 아주 소중한, 말하자면 특별한 추억과 관련이 있어서 쉽게 건드려지면 안 될 것만 같았거든.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그 추억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음,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가족을 잃은 사고가 있었어. 힘들어서 방황하던 시절, 어느 무명 화가의 전시를 보고 크게 위로를 받았지. 예술은 나에겐 신성하고 깊이 있는 치유의 공간이었어. 그래서 함부로 대중에게 소모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힘겹게 말을 잇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 보니까 사람들도 각자 자신이 가진 슬픔이나 상처를 미술을 통해 풀어내고 있는 것 같더군. 꼭 조용히 마음속에서만 울어야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시끌벅적해도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면 그것도 예술의 가치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손흥민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깊이 이해가 됩니. 후원자님께 예술은 정말 중요한 치유의 원천이었던 거군요. 저도 축구가 그런 의미였어요. 어릴 때 어려움을 축구로 이겨내면서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 박도윤이 작게 웃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내 거친 행동과 언행 미안하게 생각해. 그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듯 몰아붙여서 내 행동이 예술에 대한 배타성을 부추긴 꼴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 저도 이해합니. 그리고 용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저도 갈등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박도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또박또박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습. 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배척한 건 분명히 내 오만이었어요. 갤러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방식이 잘못됐어. 후원자님 마음 이해해요. 저도 축구를 할 때 팀에 관해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술은 또 다른 영역이니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결국 박도윤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앞으로도 나는 갤러리의 고유한 수준과 품격이 지켜지길 바랄 거야. 하지만 오늘 이 행사를 보니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도 충분히 예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구나 싶어. 네가 가르쳐줬다? 가르치다니요. 제가 뭘 안다고요, 오히려. 오늘 작가님들과 관람객들 통해 많이 배웠어요. 박도윤은 조용히 웃으며 손흥민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좋은 예술 문화 만들자고. 오늘 커뮤니티 데이처럼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내가 후원금 보태서 더 풍성한 행사를 만들어 볼게. 손흥민은 흔쾌히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 함께하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 행사장 메인 스테이지에서 마이크가 울렸다. 모두 잠시 모여주시겠어요. 오늘 행사에 특별한 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무대 앞으로 모였다. 신지혜 매니저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뜻깊은 모두의 예술, 함께하는 갤러리 커뮤니티 데이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 행사의 취지처럼 갤러리는 앞으로 더 폭넓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고 후원자분들과 작가분들의 노력도 계속될 겁니. 그럼 이제 갤러리의 발전 방향과 미술 대중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직접 발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두리번거리자 신 매니저는 마이크를 넘겼다. 손흥민님, 그리고 박도윤 후원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두 사람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섰다. 처음 마주쳤던 날의 냉랭함과 달리 이제는 함께 무대를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오늘 행사는 작가님들과 갤러리, 그리고 관람객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 저도 축구를 통해 얻은 사랑을 미술계에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더 큰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 이 자리에 계신 박 후원자님과도 상의해 보았고요. 박도윤은 준비해둔 메모를 보고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그동안 미술은 폐쇄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하지만 오늘 커뮤니티 데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면서도 예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갤러리가 정기적으로 대중 초청 행사를 마련하고 신진 작가들이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오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와, 드디어 갤러리 측이 마음을 열었어. 대단하다. 라며 환호했다. 박도윤은 계속했다. 물론 갤러리의 품격과 전통도 소중합니 하지만 모두가 함께해야 예술이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습. 저 역시 후원자로서
앞으로 이렇게 열린 장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도 밝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래서 오늘처럼 예술을 사랑하는 모두를 초대하는 날을 정기적으로 열어보려고 해요.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적극 참석해 작가분들과 함께 홍보하고 미술관 문턱을 낮추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김유정 작가와 강주형 작가 등 여러 신진 작가들도 무대로 올라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분위기가 드디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관람객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외쳤다. 손흥민 화이팅! 박 후원자님도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예술 세계를 더 넓혀 봅시다. 사람들은 웃으며 크게 환호했다. 일부는 휴대폰 라이브를 켜서 이 장면을 중계했다. 다른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기회에 정기적으로 미술관 올래? 그동안 나랑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새로운 다짐을 나눴다. 행사가 마무리된 뒤 갤러리는 다음 달부터 바뀐 정책들을 공지했다. 일반인 대상 갤러리 투어 프로그램 확대, 신진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오픈 라운지 토크, 정례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체험 교실 운영, 후원 제도 투명화 및 누구나 참여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 형태 도입.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갤러리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드디어 저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됐네요. 아이 데리고 꼭 방문해 봐야겠어요. 손흥민 선수 덕에 갤러리가 이만큼 변화하다니 멋지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갤러리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응원해 주시면 미술계가 한층 다채로워지지 않을까요? 곧이어 박도윤도 공식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저는 갤러리를 오래도록 후원해온 사람으로서 품격과 깊이를 중시하는 마음이 컸습. 그래서 대중에게 완전히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번 커뮤니티 데이를 직접 경험하며 소통이 예술의 또 다른 가치라는 걸 배웠습. 손흥민 님께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미술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의 글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이해가 됩니. 과거에는 갤러리가 너무 폐쇄적이었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사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며칠 뒤 갤러리 로비에서 손흥민과 박도윤이 다시 마주쳤다. 이제는 어색함 없는 얼굴이었다. 후원자님, 오늘 작가님들이랑 식사 모임 있죠? 제안 감사합니다. 그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간단한 만찬을 마련했어. 손 선수도 꼭 참석해줘. 더 깊은 대화를 해보면 좋겠어. 네, 꼭 갈게요. 그리고 저 새로운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만간 소개해 드릴게요. 서로 악수를 나누고 웃는 두 사람을 보며 스태프들과 관람객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입장 거부와 모욕적 발언으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이제는 예술과 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갤러리를 찾는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예술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한다는 믿음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진짜 멋지지 않아? 한 관람객이 친구에게 속삭이자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갤러리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도 계속 지켜보자. 아마 다음 행사, 그 다음 행사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며칠 후 마지막으로 열린 공식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저 역시 예술에 대해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배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 그리고 갈등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갤러리와 함께 미술계가 좀 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예술을 즐기며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기자가 질문했다. 그럼 앞으로도 축구 외에 이런 문화예술 분야와 협력을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네, 물론입니. 저도 한 명의 관람객이자 후원자로서 또 때로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과 함께 예술을 나누고 싶어요.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손흥민은 로비를 나서며 문득 뒤를 돌아봤다.
도영 아트 갤러리라는 간판이 따스한 햇살 아래 반짝였고 건물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작가들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배척이었지만 이젠 다 같이 예술을 즐기는 방향으로 바뀌었네. 정말 다행이야.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번엔 어떤 전시가 열릴지 나도 계속 지켜보자.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구나 예술을 즐길 자격이 있다. 이 메시지가 한국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축구장이든 미술관이든 결국 모두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생기니까. 그날 SNS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며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의 장을 꿈꾸게 되었다. 다음 행사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졌다. 며칠 뒤 김유정 작가의 작업실에서는 영상통화가 한창이었다. 손 선수님, 안녕하세요. 언제쯤 제 작업실에 오실래요? 지난번에 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조만간 스케줄 정리하고 갈게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작품 보고 배우겠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제가 홍보 영상도 같이 찍어도 괜찮겠죠? 그럼요, 더없이 좋죠. 저도 작업 과정 소개할 준비할게요. 뒤에서 친구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랑 통화해? 손흥민 님이야. 진짜로 작업실 온대. 우와, 그럼 우리도 같이 있어도 돼? 당연하지. 다 같이 예술 얘기 나누면 재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술. 그리고 그 예술과 대중을 잇는 가교가 되어준 손흥민. 과거의 갈등은 깊은 사과와 이해로 해소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갤러리를 비롯한 한국 미술계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짧은 메시지를 추가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지만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 앞으로도 많은 분이 갤러리에 발걸음해 주시길,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도 기대해 주세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쇄도했다. 다음에도 꼭 갈게요. 우리도 친구끼리 모여 가야겠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가 되길. 그 댓글들을 확인한 손흥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내게도 새로운 도전이지만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술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면 축구만큼이나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스탠드 조명을 끄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은 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예술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라면 어떨까? 언젠가 갤러리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다면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보길 권한다. 혹은 주변 친구나 가족을 초대해 다 함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대화를 나눠보자. 의외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감동과 치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음번 갤러리 행사는 어떤 모습일까? 손흥민이 준비하고 있다는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이 모든 궁금증은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전시와 이벤트에서 서서히 풀릴 것이다. 당신도 그 현장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화합으로 마무리된 도영 아트 갤러리와 손흥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 예술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길.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갈등 대신 대화를 택하고 배척 대신 포용을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술에는 문턱이 없다는 이 메시지가 더욱 널리 퍼져 미술관도 공연장도 그리고 어떤 문화 행사장이든 누구나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다음 행보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우러지는 내일의 이야기는 아마도 더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 테니까.